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팅스탁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그간 크게 하락했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아직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산재한 가운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참 많은 시장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양시장 모두 붉게 마감하는 데는 성공을 했네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96%가량 상승하면서 2,944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1.42%가량 오른 953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면서 사흘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요. 전날의 낙폭도 회복한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오른 가운데 IT 부품이 가장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 오늘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한 것인데요. 기관이 7,700억 원가량 강하게 물량을 담아냈고요. 반면 개인은 5,300억 원, 외국인은 2,70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시장에서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포지션이 오늘 특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300억 원가량 담아냈고 기관은 75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나홀로 매물을 출회했는데요. 2,900억 원가량 물량을 뱉어냈네요. 시장에 대한 분석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장이든지 전략을 현명하게 세운다면 수익으로 다가가는 길은 조금 더 열려 있겠죠.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장은요, 정말 붉게 물들었는데 이렇게 붉게 물든 시장과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이 함께 하십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시장의 기운과 마찬가지로 빨간 넥타이를 매셨네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그 기운 그대로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전문가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인플레와 관련된 우려감이 갈수록 조금 더 이제 깊어지고 있고 이 경기 성장과 관련된 모멘텀은 둔화가 되는 등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이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좀 못 이루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리비안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가 50조 원 이상이 예상되는 또 미국 시장 상장과 관련된 종목 또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 이후에 또 점상 또 굉장히 많이 가는 흐름 나왔듯이 제가 준비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종목 한번 받아가 보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시간 동안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지만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입장이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 아래에 있는 그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예정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1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다양한 전략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장 별별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환율에 대한 뉴시스의 기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이후에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 이유는요. 미국의 달러 강사 기조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약화 등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인데
흔들리는 금융시장, 과연 인플레이션은 언제쯤 끝날까요? 잠시 후 자세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소형 원자로 그리고 전기차, 친환경 항공기 등에 41조 원가량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이고요.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프랑스를 재산업화하기 위한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부터 반도체까지 핵심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건데요. 다만 야당은 대선을 반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투자 계획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비용과 관계없이 재선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냐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프랑스발 투자 계획 소식에 원전주들이 들썩였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4%가량 상승한 21,7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원전주 한전산업 역시 7%대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14,300원의 종가를 체결했네요. 에너지 관련 주제에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루어질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OTT 관련 이야기인데요. 조선비즈의 기사입니다. KT가 11월 국내 상륙을 예고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모바일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9월 말 LG U+에 이어서 두 번째 계약이 성사가 된 것인데요. 다만 IPTV 제휴를 앞두고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디즈니 플러스 국내 서비스 시작 시점에 맞춰서 신규 무선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국내 공식 출시 시점은 다음 달 12일입니다. IHQ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가 계열사를 통해 IHQ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었죠. 장중에 7%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종가는 1,6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OTT 시장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 콘텐츠들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까요? 이렇게 세 가지 별별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자세한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롤의 레리 핑크 회장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장기화에 좀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 성장이 뒷받침을 해주면 사실 이제 큰 충격은 없을 수가 있는데 물가가 올라오게 되고 경기 성장이 둔화가 되게 되면은 경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고 이전처럼 좀 대공황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고용지표 상황을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증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44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5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죠. 최근에 이제 증시가 이렇게 좀 크게 빠지고 전저점이 지속적으로 이탈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 9월 달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채금리가 1.55포인트 이상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위험자산 선호도가 조금 위축이 되면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위치가 상당히 조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지속적으로 흐름 지켜봤었을 때 전저점 이탈됐을 때 우리 증시 크게 휘청였고요. 이 구간에서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10일 연속 빠졌을 때 전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크게 빠졌었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위험자산 선호도가 크게 휘청이면서 전저점 이탈되면서 크게 빠졌는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전 전저점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고 지난 이제 12월 달에 증시가 강세 국면, 대형주들의 상승 릴레이가 나왔던 구간에 전저점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만약에 바닥권에서 깨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2,800 그리고 2,700
2,600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800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전저점이 이탈이 되다 하더라도 보통의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좀 상승적인 릴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이 시작 구간, 전 저항 구간 정도까지 왔었을 때 좀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이 많고요. 지난 흐름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국채금리 1.7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9% 정도 시장이 크게 밀렸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좀 뿌려지면서 경기 정상화 모멘텀이 나오게 되고 증시는 다시 한번 강세장이 연출이 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만약에 2,800까지 빠지더라도 이번 달 말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협상일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강세장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시간까지 우리의 시간을 조금 벌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제가 이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게 됐을 때 시장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고 2달 연속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쇼크가 나오게 되는 즉 이 표면치만 봤었을 때 이 표면만 봤을 때 고용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업률을 봤었을 때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화해하게 나왔습니다. 즉 이 실업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고용 부분에서 신규적으로 일자리를 찾았던 사람들이 실업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건 새롭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만 줄어들었다는 거지 실업률이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다는 거는 이 고용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인플레 우려 때문에 2,800까지 빠지더라도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00 정도에서 만약에 빠지더라도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협상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증시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고 이제부터 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시작되잖아요. 또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뭐 잘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 자체적인 모멘텀도 두터운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가 만약에 좀 협상안이 잘 된다. 그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닥이 조금 예상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2,800포인트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인플레가 좀 과시화되면서 환율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율 차트에도 저항 구간이 존재하게 되고 1,200원 구간대에는 항상 좀 두터운 저항 구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뭐 선물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순매수가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을 보시는 게 어떤가. 결국에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고용이 회복되게 대해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감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좀 원하는 만큼의 고용이 나오게 됐을 때 테이퍼링을 좀 연내 실시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고용 지표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실업률이 좋게 나오게 되면서 테이퍼링이 좀 더 가시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잘 방어해내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저점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때쯤에 증시가 반등하게 됐을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 미리 선침해가지고 좀 여유로운 수익을 볼 수 있는 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안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소형 모듈 원전과 전기차 등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줬는데 오늘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좀 들썩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네. 에너지 관련주들이 각각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3주 전부터 방송에 나올 때 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사라든지 많이 접하셨을 텐데 공급난이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공급난이 일어나고 있는 이는 아무래도 중국이죠. 이 중국이 석탄 수입이 원활하지가 않게 되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그러나 자국의 이제 탄소 규제 때문에 이제 공급난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전력난부터 시작해서 공장이 안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선진국의 공장들, 즉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좀 굉장히 좀 혁신적인 이런 기술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이 제조업들이 멈추어졌기 때문에 저절히 공급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천연가스 관련된 가격 올라가게 되고 국제유가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인 인프라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죠. 친환경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력난이 오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폐지하다 보니까 전력난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공급난이 지속될수록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은 솟구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3주 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일진파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는 오늘 뭐 최대 18% 정도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와줬었고 이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죠. 굉장히 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과정에서도 한전산업, 뭐 에너토크 이런 종목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공급난과 관련된 문제가 길어질수록 원전 관련된 정책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즉 단타치로 들어가는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여유롭게 매수해서 뭐 선침의 관점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정책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저탄소, 탄소 중립 정책을 내놨었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전력난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원전과 관련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원전 관련주가 올라가게 됐다면은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공급난, 전력난, 즉 인플레이션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 같은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날씨가 춥죠. 조금 있으면 난방을 틀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름 보일러 떼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올라간 거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보일러 때우는 값이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밥상 물가와 연결된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거죠. 즉 실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라는 건데 즉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실물 경제가 휘청이게 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치닫게 되겠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죠. 금리 인상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금리 인상하려면 먼저 테이퍼링부터 해야 되겠죠. 테이퍼링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미 실물 경제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자산 매입 축소해버린다? 그럼 경제에 또 타격이 올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에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고 그럼 테이퍼링이 방어가 되면 금리 인상이 되겠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즉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즉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즉 경기 둔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파괴하고 경기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했을 때 주사기 관련된 종목들, 즉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BNC부터 시작해서 한국 파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치료제는 이미 머크사에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신청을 했죠. 그러면 머크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제약바이오 생각해보면 너도 나도 백신 만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백신을 만들어낸 기업들이 없어요. 그럼 위드 코로나 하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전 코로나 때처럼 뭐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뭐 원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음압병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위드 코로나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는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 잡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만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디즈니 플러스도 다음 달 국내에 상륙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OTT 플랫폼이 커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K 콘텐츠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너무 설렙니다. 왜냐하면 그러세요? 네. 제가 이제 OTT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로 과거에 이제 OTT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또 좋은 성과도 있었고 네. OTT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는데 네. 넷플릭스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부각을 받게 되고 이제 가입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K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심어줬죠. 그러면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가 상반기에 상륙한다는 건 너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11월 13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들로 기대감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번 연도 3월 달처럼 OTT 전성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S&P 500 기준으로 굉장히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던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거듭 올라온 이유는 오징어 게임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작년 대비해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오리지널 콘텐츠를 굉장히 흥행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 OTT 업종이 성장하고 흥행하고 많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무기가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오리지널 콘텐츠 시장은 앞으로도 흥행을 할 것이고 이 OTT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제 굉장히 스마트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많이 만들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 상륙하는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 덱스터, 오징어 게임 관련된 정보도 크게 올라왔죠. 그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즉, 과거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한다면 LG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LG 헬로비전부터 시작해서 LG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라왔던 반면에 KT그룹주들은 사실 많이 외면을 받았어요. 근데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고 그만큼 이제 악재는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KT가 디즈니 플러스 딱 계약을 해버린다. 그걸 이거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 헬로비전 차트 하나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넷플릭스와 국내에서 좀 독점으로 IPTV 넷플릭스 계약이 되면서 디즈니 플러스도 IPTV 쪽에서는 협력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 LG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무려 130% 올라왔어요. 150%. 근데 KT그룹주들도 디즈니 플러스랑 협력을 한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진이라는 이제 자회사를 만들면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KT그룹주들 중에서도 150% 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넷플릭스 관련된 종목들만 보실 게 아니라 살짝 생각을 돌리셔서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들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면서 OTT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별별 이슈와 함께 자세한 전략 나눠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싸기에서 주목했던 종목들을 함께 알아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에너토크입니다. 국제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등 글로벌 에너지 난이 이어지고 있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원전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 역시나 힘을 보태줬는데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밸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원전 관련주를 엮이면서 오늘 장대 양봉 시원하게 그렸는데요.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9,55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두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나노 CMS입니다. 코로나19 사멸 램프 양산 시작 소식에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이달부터 22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평판 램프 양산을 시작하고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 램프는요, 일정한 거리에서 비출 시에 30초간 비추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99.99%가 제거가 되고요. 60초가량을 비추게 되면은 완전히 사멸이 된다고 합니다. 9월 30일 11만 원을 돌파했었는데 6거래일간 급락세가 이어졌고 오늘 오전장까지 힘을 쓰지 못하면서 52,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72,800원 오늘 종가를 체결했네요. 세 번째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로닉스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하죠. 양극재 제조기업인 LNF가 각종 호재로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세로닉스는 최대 주주로 덩달아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강세는 LNF의 투자 유치 소식과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 전망이 나온 영향인데요. 4거래 연속 강세 흐름 세로닉스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7,150원가량 오르면서 31,0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KT알파입니다. 전 세계 1억 1,100만 구독 가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러한 뜨거운 열기가 쉬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KT알파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그리고 쿠팡 플레이 등 OTT 콘텐츠를 공급하는 2차 판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1%대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했었고 장중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종가 두 자리대 강세 유지하면서 20%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8,40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MP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첫 메타버스 상장지수 펀드 4종이 유가증권 시장에 동시에 상장했습니다. 국내에서 메타버스 ETF가 상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 상장 첫날 이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MP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장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는데 13%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84,480원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13.83%가량 상승한 때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별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 2가지 종목을 뽑아서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에너토크입니다. 이름부터 에너지 관련주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주인데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때 좀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 왜냐면 네. 과거에는 좀 이제 대장주로 움직여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부각을 못 받고 있었죠. 근데 이러한 종목마저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대장이라고 한다면 일진파워라든지 뭐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대장주였지만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던, 그러니까 일그러진 영웅처럼 보였던 이제 에너토크가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원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시장에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친환경 정책의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력난이 오게 되겠죠. 전력난이 오게 되면 공급난이 오게 되고, 공급난이 오게 되면은 인플레가 오겠죠. 인플레가 오게 되면은 해운림 지수 올라갑니다. 그럼 또 물가가 올라가겠죠. 이 악순환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 원전과 관련된 기대감은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상가 같습니다. 상가 같는데 제가 뭐 상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9,000원대 만약에 눌림목 준다라고 했을 때 한번 기술적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아니면 갭이 뜬다라고 했을 때 61선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한번 반등이 나오겠죠. 왜?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엔 과거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근데 상한가 갔다고 해서 이 상한가 이후로 끝날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은 건 우리 과거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H&M 같은 경우에도 해운제건 5개년 정책 때문에 80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5천 원 하던 종목이 5만 원까지 1000% 굉장히 큰 주가 상승 나왔다는 거죠. 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한국 BEC 마찬가지죠. 한국 BEC 마찬가지로 5천 원 하던 종목이 7만 원까지. H&M보다 더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5천 원 하던 게 5만 원 간 게 H&M인데 이 종목은 7만 원까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위드 코로나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제가 TV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IT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고 나서 한 40% 정도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물론 눌리긴 했지만 60에선 딛고 나서 추천일 기준으로 40%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느냐? 전기세 충전소 부족하죠. 정책 수혜주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40% 갈 수 있었고요. 이 어려운 시장에서 40% 정도 상승 나왔고요. S트래픽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소 부족, 2차 전지 충전 모멘텀으로 30% 갔다. 마찬가지로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장기적인 변동성이 30% 나오거나 아니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정책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0%, 700% 주가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 앞으로도 500% 가는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하자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관련주로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서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KT 알파인데요. 디즈니 플러스 관련 종목입니다. OTT 기업들의 시장이 커지는 만큼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이야말로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 한국 상륙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KT 그룹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KT 알파라는 종목명을 상당히 좀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원래 KTH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익숙하시죠. KTH라고 했을 때 이제 과거에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올라왔었죠. 쿠팡에다 뭘 납품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요. 쿠팡도 OTT 사업을 합니다. 쿠팡 플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쿠팡도 글로벌 대기업이죠.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쿠팡 플레이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이번 연도 1월 달에 250%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었던 OTT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KT 그룹주입니다. 근데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KT도 디즈니 플러스와 이 모바일 부분에서 협력을 한다. 즉, 이 과거에 글로벌 대기업 쿠팡에다가 영화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250%, 무려 250%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디즈니도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국내 이 구멍가게가 아니죠. 디즈니 플러스 하면 뭐 비디오 가게 아닙니다. 글로벌 대기업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KT 그룹주로서 앞으로 굉장히 큰 상승세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필두로 해서 KT 그룹주가 굉장히 좋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덕분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하게 되면서 OTT가 부각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 관련돼서 KT 종목들도 굉장히 큰 부각을 받을 수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방금 보여드렸던 LG 엘로비전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손오공까지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눈여겨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 관련주들이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별 5개 종목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도 더 빠르게 관련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황금 종목 탑3에 원에 있는 종목입니다. 캠트로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한데 8월 25일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고 최고가 19,000원을 터치하면서 102.56%의 상승률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100%가 넘는 이 세 자리대의 상승률을 달성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는 이제 탄소전이 정책적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좀 크게 우려감이 나오는 게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또 추천일 기준으로 무려 이제 100%가 넘는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캠트로스 굉장히 쉬운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사실 8월 25일 날에 추천드려가지고 지금까지 100% 갔잖아요. 제 방송에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AS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종목은 굉장히 쉬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잡으실 때는 거래량 없이 눌림 부분 캐치하신 다음에 대금이 터지는 구간에서 들어가십시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차적으로 대금이 터지고 거래량 없이 눌리는 구간에서 저점이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저점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죽지 않고 고가놀이 해주는, 즉 이러한 이제 차트 패턴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점은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은 죽은 상태에서 1차적으로 여기 들어왔던 매수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는 모멘텀이 살아있고 충분한 추가적인 급등세가 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즉 고가놀이를 해주면서 2차 파동이 나와줬다. 이 2차 파동 나온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렸죠. 지금도 충분히 고가놀이 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것입니다. 추가적인 파동이 또 나왔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이거 따라잡지 마세요. 여기 최고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올라올 때 1차 파동 눌림목, 파동 눌림목, 파동 눌림목 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마찬가지로 오늘 무려 11%의 상승세가 나왔다. 이러다가 이제 전고점까지 갱신할지도 모릅니다, 이 종목.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항상 매수하실 때는요. 물론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없을 때 매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포인트적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 들어왔던 매수 세력이 이탈했는지 안 이탈했는지 그 부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도 거래량 없이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하셔야죠. 만약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는 꼬꾸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정적으로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평선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충분히 이슈적인 부분들이 부각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고 아니면 뭐 단타로 들어가더라도 단타 먹고 눌림목에서 또 들어가고 단타 먹고 나오고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즉 ATM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인 기준으로 100% 올라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많이 알아놨다는 뜻이죠. 제 계좌에 있다는 게 아니라요. 많이 알아놨기 때문에 방송을 만약에 끝까지 시청하신다라고 했을 때 캠트로스처럼 100% 이상 가는 종목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라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ATM 종목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캠트로스에 대한 전략도 잡아주셨으니까 가격 전략도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콘텐츠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9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고가 3,565원을 기준으로 8%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다시금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 나왔을 때가 SM라이프 디자인 한번 AS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을 딱 보시면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단기 박스권 만들고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넷플릭스가 트리거를 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AS 끝나고 나자마자 8%가 올라갔죠. 즉 뭐냐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런 구간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시장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시장 차트 보시면 시장은 계속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주면서 바닥이 박스권상 확인이 되고 이평선 받쳐주면서 너무나도 두터운 매물대를 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즉 바닥에서 이제 슬금슬금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SM 인수전에서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 진입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개인 투자자분들 충분히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와 마찬가지로 뭐 전고점 바라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모멘텀 말씀해 주셨고요. 전고점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뉴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은요, 10월 6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가 14,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의 상승률을 달성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SM 라이프 디자인과 네.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죠.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 기준으로 추천했을 때 추천 다음 날부터 3거래일 내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12%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주가 상승이 굉장히 작은 게 아니라요. 이 3일 동안의 시장은 굉장히 많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12%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럭키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1선에서 충분히 반등이 확인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최근에 이제 좀 유입이 됐죠. 근데 거래대금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덱스터가 넷플릭스 협력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한번 크게 휘청했었죠. 그 이후에 바로 V자 반등 나와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뉴도 지금 굉장히 럭키한 구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주고 이평선 반등 구간까지 확인을 시켜줬고 거래대금까지 유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좀 지겨우실 수 있어요. 다음 달에 디즈니 플러스 들어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협력 관계예요. 컨텐츠 측. 상승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 한번 공략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 한번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주는 종목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운데요. 그런 종목이 바로 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눌림목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신원 종합개발인데요. 이 종목은요, 윗꼬리가 참 많이 달리는 종목입니다. 9월 24일 날 공략주를 제시를 해드렸고 최고가 1,4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의 상승률을 달성한 종목입니다. 저는요, 윗꼬리가 좀 달리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되게 끼가 많은 종목이라고도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끼가 많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개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입니다. 특히나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지금 뭐 대선 토론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경선 결과도 나왔고요. 즉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오락가락하면서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피크가 될 수 있는, 즉 정책을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다 놓고 봤을 때 이 주택 공급, 즉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가장 많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정치 인맥주로 엮이면서 건설주로 엮이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도 굉장히 좋았어요. 최근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성건설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 흐름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건설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신원종합개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완벽하게 나와주지 않은, 즉 전고점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는 끼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9월 달에 한번 거래대금 들어오고 그다음에 9월 중순에 한번 거래대금 들어오고 나서 조정받을 때 너무나도 좋게 거래대금이 전혀 없다. 즉 여기서 들어왔던 매수 세력들이 전혀 이탈하지가 않았다. 즉 무슨 말이냐, 이평선 밑에 버텨주고 있고요. 지금 이평선 정배열이에요. 시장은 지금 역배열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인 상태에서 60일 이동평균선에 충분히 버텨주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이 종목이 빠질 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강력한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해운재건 5개년으로 HN에 500% 갔죠.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크게 급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드렸습니다. 캠트로스도 애초에 추천드렸을 때 정부 정책으로 추천드렸고요. 신원종합개발도 마찬가지로 추천하자마자 다음날에 20% 올라갔습니다. 알티캐스트 40% 충분히 정부 정책으로 추천드렸죠. 지금 시장에서 200% 이상의 수익률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 그에 해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을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되고 경기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경기가 다 박살나게 되고 모두가 다 힘들어져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반드시 부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위드 코로나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관련주는 정말로 200%
300%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정책주 한번 놓쳤다, 나 정말로 크게 한번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한번 입장하셔가지고 위드 코로나 최대 수혜주 한번 받아가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정책 관련주가 모멘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11시 20분에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그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스크롤 내리셔서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방금 전에 방송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방송 보기로 바뀌었네요. 그 방송 보기를 눌러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 별 5개 종목 리뷰에 대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연일 상한가를 가고 있으며 관련된 테마주들이 모두 급등하는 테마는 리비안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리비안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제 곧 상장하기 때문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과거에 나스닥 상장한다고 했을 때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다 했을 때 모든 종목들 올라왔던 것처럼 이 나스닥 상장하는 뉴욕 증시 상장하는 종목과 관련된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있듯이 최근에 이제 그랩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랩이라는 거는 동남아의 우버죠. 기업 가치가 40조 원이 넘는데 아직 뭐 투자를 지시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처럼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종목은 바로 DPC입니다. DPC요?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DPC 뭐 다 아시죠? 이 자회사 TS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그랩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직접 수혜주를 좀 엮일 수가 있고요. 네. 긴 말 필요 없이 목표가 같은 경우 2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9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간 관계상 이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무료 방송 입장하시면 더 들을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도 무료 방송에서 들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요, DPC입니다.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2,9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들을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끝내기가 아쉽습니다. 오늘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부터 위드 코로나 최대 수혜주가 뭔지도 너무나도 궁금하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보따리가 좀 풀릴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가 방송하면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준비해왔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나오는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더 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정말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입장하셔가지고 한번 좋은 정보 한번 이야기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리시면 노란색 바가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 바 눌러주시면요.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알찬 정보가 많이 풀릴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요, 내일도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